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입니다. 애기보살로도 통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 내란 가담 혐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란의 총 기획자일지도 모르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내란 수계 재판에 나와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이제 증인과 김모 대령의 2024년 10월 7일 이제 텔레그램 대화 내역인데요. 김모 대령에게 검찰 수사를 하려면 어떤 놈 어떤 조직을 수사해야 하나, 즉 부정선거 1위 했고 관계된 놈은 이런 놈들이다, 보고서 작성 방향이다 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증인은 부정선거 의혹 확인을 염두에 두고 김모 대령에게 부정선거 의혹 관련 서적 정리를 지시한 건가요? 그 밑에 이걸 가지고 대수장 교육도 써 있는데 그건 왜 안 읽으세요? 예,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릴게요. 검찰 수사를 하려면 어떤 놈 어떤 조직을 수사해야 하나, 보고서 작성 방향이다, 이걸 가지고 대수장 교육, 이렇게 김모 대령에게 텔레그램 보낸 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여기 대수장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대수장 교육 하셨어요? 그 아이가 11월 달에 사망해서 못했습니다. 원래 그때 하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 계속 교육 안 했다고 그러시던데, 그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증언 거부합니다. 또 써 있는데 그건 왜 안 읽으세요? 그건 문상호 진술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전달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예, 질문하세요. 들어보셔야죠. 아니, 어차피 말씀을 다 해주시는데 뭐. 그래도 들어보셔야죠, 당연히. 시간 아까. 김용군이 9.3회를 자주 볼 수 있는 사이다. 네네. 소개를 하면서요, 서로. 그럼 하고 싶은 말씀을 언제 하실 건가요? 질문을 쭉 보면 참 취지가 있어 보이는데 그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일단 오해 소지가 있어갖고 잠깐만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예, 가끔씩 표현이 이제 아까 뭐 말씀하기가 싫어서 뭐 지원 거부한다, 그건 안 됩니다. 예, 재판장님 말씀대로 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아까 취지라고 듣고 있습니다. 하기 싫어서라는 그런 표현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하실까요? 진짜 너무 오만하고 이게 일단은 저 양반도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오만할 수 있죠? 저런 증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요. 불가능합니다. 저런 태도는 역사상 길이 남을 거예요. 귀찮아서 증언을 거부합니다. 몇 번이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기현이 그러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신 형사처벌 받는 것 때문에 이게 증언을 거부하는 거라고 이해하지만 예. 그걸로 이해하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물어보고 그렇게 말할 기회를 줘요. 지금 그렇게 말한 건 변호인이 할 말이잖아요. 맞아요. 노상원의 변호인이. 맞아요. 그럼 지기현 씨가 노상원의 변호인이에요? 그러니까 저 자세도 판사가 야, 저걸 다그치고 신성한 재판정을 지금 모독하는 거냐? 감치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따끔하게 깜빡이 지적을 해야 있지만. 되는데. 예. 저게 뭡니까? 야. 진짜 저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리고 저 사람은 지금 뒤에 와서 이제 재판장의 말을 듣고 이걸 말을 번복하듯이 그쵸. 했지만 네. 사실은 그 귀찮아서 할 때 아까 방송 시작 전에 신유진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저 흉내도 잘 내주셨지만 네. 이 귀찮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 네, 딱 그 나오잖아요. 네. 본심이죠. 네. 본심이 진짜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저게 귀찮으면은 굳이 숨을 왜 쉬며? 우리도 귀찮으면 재판하지 말까요? 그냥 그냥 판결 때려버릴까요? 막 그냥 법정 최고형 때리고 막 이러면 되나요? 저게 조금도 반성의 여지가 없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또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검찰 측에서, 특검 측에서 자신에게 윤석열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라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에게 다른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털어주겠다라는 식으로 플리바게니를 제안했다, 이런 식으로 또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또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이거는 불법 수사라고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것, 이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것. 그리고 플리바겐이 특검법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라. 그럼 우리도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인간이라면 혹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서 난리 치고, 그러니까는 이제 한술 떠서 이제 윤석열 측 변호인이 진술 강요가 있었냐고 또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노상원이라도 진술 강요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 진술 제한입니다. 그 말하더라고요. 아니 저런 이제 증인들의 태도가 우리가 저런 오만방자한 증인들의 태도, 피고인들의 태도를 재판정에서 보는 게 지금 내란 재판 과정에서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네. 뭐 재판정도 재판정 나름입니다만은 심지어 그 대쪽 같은 이진관 판사 앞에서도 심지어 내란 선전 선동 혐의가 있는 이 저기 변호인들, 김용현의 변호인들이 소위 깽판을 놓을 정도인데 네. 저는 이거는 증인들이나 피고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사법부가 이거 좀 자초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100% 자초한 거잖아요. 지금 누가 국민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뭐 다른 뭐 민주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법사위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중계되는데 저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오랫동안 중계 안 했었잖아요. 그죠? 중계된 건 비교적 최근이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은 진짜 어땠을까? 그러면 그 동안에 오면서 일종의 관성처럼 저 정도로 오만불손한 태도들로 왔었기 때문에 지금 중계가 돼도 이 정도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정말로 그런 부분은 직위원 재판부뿐만 아니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자초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네. 모습을 보면서 이것들이 이제 자신들의 범죄가 다 드러나지 않았고 지금 나온 거로만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특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나 이제 여기까지만 해서 끝내. 적당히 끝내지 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재판을 받든지 간에 법정 최고형을 받아도 그건 괜찮아. 다만 앞으로 나올 것이 더 크거든. 이걸 아는 거예요. 예. 종합특검이 안 된다면은 저것들은 끝내 저 모습 그대로 유히 정말 교도소를 나올 그날이 머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단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범죄자들을 너무 관대하고 관용을 베풀거나 과거에 이제 전두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쵸. 전두환 사례가 있어서 윤석열 사례가 튀어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맞죠. 두 번 다시는 제3의 윤석열, 제3의 전두환이 안 나오려면 네. 이런 범죄자들과 이런 피고인들을 죄다 단죄를 하는 것은 엄중 처벌하는 것은 이 필수적인 일인데 그렇죠. 네. 제가 어제 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 저 그 노상원의 영상을 네. 실시간으로 네. 제 개인 유튜브에서 보다가 네. 열이 받아가지고요. 네. 평소에도 늘 하던 얘기예요. 네. 평소에도 늘 하던 얘기라서 저는 이거 법정 최고형 구형 선고 집행해야 된다. 네. 그 전제가 있죠. 내란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없는 피고인들 증인들은 법정 최고형 구형 선고 집행해야 된다. 네. 근데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거기 나와 있는 표현이 사형 아닙니까? 이거를 제가 막 재차 강조를 한 거예요. 방송 영상에 여러 번 담겼겠죠? 네, 네. 바로 유튜브에서 경고를 때리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다 실시간으로 봐요? 내용을 이제 보고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어제자 방송이었으니까 오늘 오전에 경고를 바로 때려서 아니 나는 이거 이의를 제기한다. 아니 사죄와 반성 없는 내란범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자는 취지였고 그걸 집행해야 된다. 그래야 내일의 범죄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저런 노상원 같은 인간은 이거는 우리 재판정을 모독하고 있고 이거는 정말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바로 경고를 때리더라고요. AI가 아니 그런 약간 것도 걸러내는 그래서 지금 건가?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도 공부를 아니. 여기서는 그 두 글자를 하면 안 돼요. 극형에 처한 거 정도 되는데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숫자 4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지금 겁나는 거야. 아니 잠깐만 그게 그러면 AI가 자동으로 걸르는 거예요? 이 저기를 말을 듣고? 예, 그 가이드라인 팀이 있나 봐요. 그러면 그 AI도 어떤 이념 성향이 있나? 아니. 아니고? 자동으로 걸려지는 게 있어요. 반복적으로 자동으로 계속 했을 그- 때.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예. 그 길바닥에 나가 있는 극우 집회하는 사람들은 망언에 욕설에 슈퍼챗 땡기고 다 하게 내비두는데 저는 제 방송에서 네. 소신 있게 나름대로 이 법정 최고형 구형에 대한 이 의지를 좀 보였다고 이 가이드라인 위반이 돼버렸더라고요. 그게요 아직 덜 발전해서 그래. 걔들이 잘 몰라. 그냥 AI잖아요. 어떤 가치 판단 사고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이구 죄송합니다 AI. 김용민 TV는 안전합니다. 출연자 네네. 개인의 의견입니다. 김용민 그래서- TV와 무관한데 노상원 때문입니다 이게. 그 노상원이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 보면 거의 증언 거부를 해서 웬만한 게 거의 증언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특검에서 객관적 증거와 이제 오로지 판사의 문상호.
문상호 있잖아요. 문상호 그러니까 증언이 일부 노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네네. 뭐 그 얘기를 해야죠. 왜냐면 그 물건들을 자기들이 직접 산 게 아니라 그렇죠. 노상원이 사락을 산 건데 야구방망이부터 해가지고 종이 절단기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노상원의 증언이 없더라도 그 현출되는 정황 증거들이 뭐 종이 절단기라든지 야구방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또 구입하게 한 게 노상원이라는 또 진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노상원이 또 CCTV에 찍힌 게 막 복면 막 쓰게 하는 그런 CCTV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어떤 그런 증거들은 다 무시하고 자기 진술만 없다고 범죄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걸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 보니까 네. 법정은 진술을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객관적 증거로 판단을 하는데 이 재판장은 지금 직위원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항상 불안한 거예요. 다른 거보다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직위원이 보여줬던 모습 때문에 저희가 오늘 저 노상원의 꼬라지를 본 거고 네. 직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이 재판정의 판사들과 이 뭐 또 영장 전담 재판 판사들까지도 다 포함시켜 가지고 내란에 대한 처단 의지가 사법부 스스로가 과연 있는 것일까 의심할 수 있는 사례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는 그 차원에서 그동안 영장 기각된 사례를 저희들이 이제 제작진들이 또 이렇게 또 모아주셨어요. 뭐 남세진 판사를 제외하고서라도 수원 3인방이 기각한 사례만 아주 줄줄이 나와 있습니다. 줄줄이 나와 있어요.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했죠. 한독수 구속영장 기각했죠. 리박스쿨 소녀수 구속영장 기각했죠. 박성재 영장 기각, 이종석, 김계환 영장 기각, 리박스쿨 소녀수 구속영장 또 재기각, 황교안 영장 기각, 김건희 주가 조작 관련한 양남희 구속영장 기각, 김진우, 김건희 오빠 영장 기각, 추경호 영장 기각, 황교안 또 저기 내란 선전 선동 혐의 영장 기각. 이러니까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네. 실제로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플러스 내란 영장 전담 재판부를 같이 이제 설치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의견이 이제 당연히 강하게 올라오게 된 거죠. 변호사님, 이게 일반 이제 형사 사건에서도 이 정도보다 훨씬 영장 발부율이 높지 않나요? 아, 당연하죠. 네. 영장 발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작정하고 기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이거를 영장 전담 판사건 솔직히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건 상식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중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동안에 계속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대로 조주 유료가 있다고까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기각했다. 이거는 뭐 조이대 코트에서 아주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영장 전담 재판부다. 그렇게 봐야죠. 두 가지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이제 보통 고위직들이잖아요. 대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네. 이제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는 없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증거인멸 우려 중에서 이제 나중에 인정을 했다. 이걸로 이제 받아들여준 경우가 많고 맞습니다. 그 영장 이제 심사 받을 때 뭐 한덕수 이런 사람들이 막 또 인정을 일부 했나 보죠. 그러니까 예. 나중에 인정한 걸 받아주는 게 많고 또 하나 도저히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있는데 여지. 다툼의 여지라고 그러는데 아니 이 세상에 저희끼리 말다툼을 해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심지어 뭐 우리 딸하고 저기를 해도 다툼의 트러블 여지가 다툼의 있습니다. 여지가 있어요. 예. 세상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저기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니까요. 이 다툼의 여지는 무슨 계속 계속 돌림판처럼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늘 따라붙더라고요.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는 편인데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이라는 것을 강하게 말할 때 다툼의 여지라고 하는데 그 다툼의 여지라고 원래적으로 표현을 하려면은 예. 이게 범죄의 소명이 안 됐다라고 보는 경우 그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근데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무조건은 보장해야 돼. 그런 측면에서 그거를 무분별하게 쓰고 왜 있는 거예요. 내란에 그렇게 방어권을 그러니까요. 보장해야 돼? 특히 엊그제 왜 그거 나왔잖아요. 추경호에 대해서 추경호랑 짜는 거 봤어? 이거잖아요. 목격자 봤냐 이거예요. 목격자. 어떻게 봐요 그거를? 저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저 안가에 가서 모의를 하고 이런 짓을 안가 저기도 공개도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봐요? 아니 그 2분 만에 내란을 공모할 수 있냐라는 이정재 판사의 물음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이 공모를 한 것은 아니지만 윤석열이 지시했던 내용이라는 게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방첩사를 도와라라는 그 아주 적확한 지시를 내리고 소통을 하는데 1분 24초가 걸렸어요. 그럼 이거는
내란 지시 아닙니까? 내란 가담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1분 24초 걸렸어요. 그럼 2분 동안은 그게 불가능하냐? 역으로 질문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아니 왜 목격자를 내란 공모에 목격자를 참여 이거 이정재 판사는 제가 이거 사람입니까 이거? 이거 진짜 판사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잖아요. 좀 전에 2분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평소에 하고 많은 그 교감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딱딱 필요한 것만 지시하면 되기 때문에 2분 이내에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평소에 뭔가를 다 교감한 게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예. 갑자기 그러면 그 앞전에 통화나 만남이 있었다 없었다 해서 만남 분명 있었잖아요. 네. 본인들이 그 며칠 전에 회식한 것도 나오고 하잖아요. 예.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평소에 교감했던 거를 다 일일이 어떻게 입증을 해?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는 거를. 그러니까요. 그 추경호가 뭐 1955년에 판례 이런 것도 태블릿 PC에서 검색해봤다 그러고 그게 뭐 예.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하기 전까지는 국회가 해제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까지는 이 비상계엄령이 떨어져 있는 거다. 뭐 이런 판례를 또 검색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대통령이 완전히 해제하기 전까지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계속 시간을 끌자. 끌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끌면 비상계엄 사태가 유지된다. 아직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보고서도 참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재 판사는 정말 저는 이해가 돼요. 뭐, 왜 비상계엄 이해가 상태를 되시죠? 유지하고자 하는 그 예. 법원의 마음. 예. 왜냐면은 법원에서는 지금 12월 4일 다 이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12월 4일자 조선일보 네. 아침 조간신문에 나왔던 게 그거 아닙니까? 대법원 비상계엄 관련 긴급 심야 간부회의 진행. 너무나 드라이하게 예.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의 시간에 네. 이런 기사를 내보내고 비상계엄이 이미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도 대법원 관계자로부터 무슨 회의를 했는지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대법원 관계자 공보 판사를 보통 말하는 건데요. 네. 비상계엄에 따라서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서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 그러니까 사법권을 계엄사령부에 넘겨주는 거를 예. 당연시하며 당연시하고 있는 대법원이 입장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담자예요. 아니,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 선포가 됐다라고 하자마자 사표를 내는 감찰부도 있었어요. 예, 류혁 예, 감찰부장님인가요? 예. 검찰에 사표를 내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비상계엄을 듣자마자 예. 다 국회로 뛰어가는 뭐 시민도 있었고 우리 그렇죠, 박지원 앵커도 그렇죠. 그렇고 예. 네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다음 날이 될 때까지도 정말. 비상계엄 계엄 사령관에게 싹 이전돼. 우리는 그 매뉴얼 따라야 되거든. 이러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부 스스로나 조이대 사법부 스스로가 그때 당시에 법관회의나 간부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네,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은 반국가 세력이고 그렇죠. 그동안 행정부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의회 폭거를 저지른 세력이라고 그들도 동의하니까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해서 자신들의 사법권을 네, 국민이 부여해준 그 권한을 계엄사령부에 넘긴다? 그렇죠. 이거를 지들끼리 마치 정당화하려고 검토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네가 그러니까요. 위법이냐 불법이냐를 판단하는 기관 아니에요. 네. 원래가. 법무부에서 판단하고 사법적으로는 자기네가 판단하는 건데 바람에 갈대가 먼저 눕듯이 가장 먼저 누워버린 거 아니에요. 그 시민들은 그러니까 이게- 그에 저항해서 이걸 막으려고 노력하는 사이에 네. 이 소위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층이라고 하는 기득권층들은 바로 누워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조희대가 관련 사항을 공간에서 보고받다가 새벽에 청사로 출근해서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를 주재하면서 계엄 사령관에게 관할권이 이전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계엄이 그 즉시 위법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즉시 계엄 지금 와서 주호영도 1년이 넘어서 주호영도 심지어 주호영도 예, 맞아요. 주호영도 이거는 군사상 어떤 상황이 전제되어 있어야지 비상계엄이 괜찮은 건데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그쵸, 했지만 그쵸. 대법원에서는 아무것도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모르겠고 네. 일단 계엄이 발동되면은 계엄의 위법 여부는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겠어. 계엄 사령관한테 다 이관해야지 이러고 있었잖아요. 저는 그 간부회의 들어간 판사들뿐만 아니라 법관들 중에 뭐 이제 와서 내란 전담 재판부 위헌이다 어쩐다 사법권의 독립을 해친다는 사람들은
포고령 1호부터 다시 읽고 오세요. 그거 판단 못하면 그거 판사 왜 합니까? 네, 네. 지금 그래- 법대생들도 다 헌법부터 배우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생기면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는 조희대 말빨이 안 먹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조희대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은 예. 영장 발부해야지. 예. 조희대 영장 발부가 될 수 있고 조희대가 진짜 최초로 예. 최초로 현직 구속 대법원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희대는 공수처에 입건이 됐다라는 게 지난주부터 알려지기 네. 시작했는데 언론에 기사가 안 나와요. 오늘 뭐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확인을 했고 다양한 이제 매체에서 공수처에 조희대가 입건됐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뭐 입건됐다라는 게 사건 번호가 부여된 거 뭐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취재 과정에서 다 보면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내사 전 단계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유무죄를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네. 사상 초유로 대법원장이 공수처의 피고발인,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 그리고 그에 따른 정황이 너무 수상한 것이 그렇죠. 있었고요. 그 보도가 네. 있었으면 사실상 대법원 그 새벽에 무슨 회의 했나요라고 취재할 정신이 있는 정도의 조선일보라면요. 이 조선일보 기자는 예. 박혜연 기자네요. 아. 박혜연 기자는 그러면 후속 취재해야죠. 물어봐야죠. 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까?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따라다니면서 그 당시 회의는 내란 자체가 위법인 걸 모르고 하셨나요? 아니 위법인 거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이런 거 물어보고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심지어 조희대가 12월 3일 그러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1년 계엄 1년 된 12월 3일에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뻔뻔스럽게 자신들은 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대요. 언제요? 언제 그랬어? 아니 그 단독 분명히 법정행위는- 했으면 그날 회의도 기록도 남기고 떳떳하게 바로 국민들한테 밝혔으면 되잖아요. 기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록조차 하지 반헌법적 않았다. 행위를 분명히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인터뷰 누가 했습니까? 공보 네. 판사 징계 줘야죠. 누가 했는지 이거 다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또 하나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우리 이제 행정부나 일반적인 그 현업 부서들은 비상 걸리면 뭐 예를 들어서 지진이다, 무슨 뭐 폭우다, 폭설이다, 뭐 수도 없는 재해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많이 돼 있잖아요. 예. 행정 각 부처나 일선에서 근무하는 분들. 법원이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제 추론입니다만 그런 거에 그렇게 기민하게 뭐를 훈련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네. 그런데 내란의 밤에 그렇게 확 모여가지고 막 회의를 한다. 네, 그렇게 이상하죠. 기민하게 자기들이 집합하고 새벽에 막 모여가지고 회의가 됐을까? 평상시 훈련 체계나 이런 걸로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좀 미심쩍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뭐 보면. 이제 법관들도 이 윤석열이라는 자가 얼마나 제정신이 아닌지를 알고 있었을 거고 이제 이 권력 앞에 딱 들어 눕기 위해서 바짝 엎드리기 위해서 계엄사령부에게 사법권을 저는 헌납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냥 헌납하려고 했던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당시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이 기득권 엘리트층들의 그런 뿌리 깊은 어떤 편견 이것들이 네. 작용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조금 어쨌든 한 발짝 떨어진 것처럼 나름 상대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이런 비판도 하고 얘기도 하지만 4월 4일까지의 한번 그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 탄핵이 되는 네네네네. 순간까지의 법원이나 이런 태도들 물론 이제 법원 지금도 이제 재판이 황당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때 어땠습니까? 정말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예. 예. 자초한 거죠, 자기들이 지금 이런 비난과 비판과 이런 것들은. 예, 저희가 아까 그 댓글창에서 간이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하신다라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70%가 넘는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민주당에서 일단은 좀 신중한 태도를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현 시점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좀 더 세밀하게 다듬는 것도 중요한데 국민들은 좀 갈급하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들 지금 댓글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답답하다는 표현이신 것 같고요.